자, 2부에서는 우리 병원 사보험 시스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어떤 새로운 업무를 시작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혼자서 사보험의 모든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경우에 환자의 만족도, 충성 환자 만들기, 병원 매출 증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사보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소개 환자인 경우에는 소개해 주시는 분께서 첫 방문 시에 증권을 챙기고 가야지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은 초진 접수 시에 데스크에 보험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제가 이 4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어야지만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사보험이 트렌드, 유행이라고 하지만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 병원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보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접점별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5가지 접점별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데스크입니다. 진료 접수를 하는 단계고요. 환자분의 접수를 수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먼저 문진표에 치아보험 가입 유무를 체크를 받습니다. 다른 보험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 이 부분은 상담 시에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께서 지금 치아보험 외에 다른 보험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진 시에는 치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느 보험사인지 이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내가 치아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를 왜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치료 상담 시에 환자분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 분석과 치료 후에 보상 청구 시에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병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개인의 신상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거나 보험 설계사의 상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강요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장 분석 안내는 2가지 상황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 시간이 있는 경우인데요. 자, 가입 중인 치아보험을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고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팩스나 메일로 전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병원 데스크에는 이렇게 고객센터 안내표가 있는데요. 환자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로 받기도 합니다. 자, 가입 중인 모든 보험을 첫 상담 시에 확인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환자분 요청 후에 증권은 전송받는데도 시간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첫 상담 시에는 치아보험 분석을 해드리고요. 2차 상담 시에 가입 중인 생명손해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대기 없이 바로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상담 시 위와 같은 안내를 먼저 드리고요. 2차 상담으로 보험증권 분석 예약을 도와드리면 됩니다. 자, 첫 상담 시 보전 분석이 안 되고 2차 상담을 잡으면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자, 사보험 상담자는 그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이기 때문에 2차 상담 시 증권을 챙겨서 대부분 내원을 잘 하십니다. 자, 2번째, 이제 원장님께서 예진을 보게 되겠죠. 자, 실시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면책 또는 감액 기간에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특이사항을 기억하기 위해서 차트에 다른 치아에 대한 상태 및 치료 계획을 작성을 해 놓는다면은 자, 이분은 차후에 100% 보장 기간의 치료를 하더라도 면책 감액 기간의 진단을 받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 개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환자분의 치료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치료가 있다면은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치료하는 치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예후불량인 치아의 경우에는 치료 계획을 2가지를 세워서 환자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강 검지 시에 치아 파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직접 치아가 파절된 경위를 하게끔 물어보시고요. 진료 차트에 작성을 하시고 구강 포토를 꼭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파절이 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차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치아가 깨졌으니 상해 코드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때 구강 포토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치료 계획서상에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분석을 해서요. 누구든지 우리 병원에 원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알기 쉽게 이렇게 보장 내용과 금액 그리고 개수 제한과 그다음에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있는지를 메모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예진을 보시고 치료 상담, 사보험 상담까지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진료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은 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분에게 우리 병원 상담자는 사보험 전문가임을 어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직원의 10마디보다는 원장님의 한마디에 환자분은 훨씬 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사보험 또한 굉장히 분석을 잘 해드립니다. 꼼꼼하게 상담 받으시고 치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단계인데요. 자, 사보험 상담에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자칫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치료에 대한 유인 행위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현재 가입 중인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상담 종결 시에 보장 분석 내용은 참고로 해주세요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환자분께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과에서 치아보험 가입 전에 진단을 미리 받은 이력이 있거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제가 상담 드린 것과 나중에 다르게 보상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내용은 참고로 해주세요라고 언급을 드려야 되고요. 자, 환자분께서 치료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치료 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서류를 준비를 해드리면은 다음 수납을 위한 비용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증명 수수료에 대한 컴플레인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치료를 동의를 하고 나시면은 저희 병원에 이제 그 보험 서류를 치료 종결 시에 미리 준비를 해 드린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때 재증명 수수료가 미리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재증명 수수료에다가 미리 사인을 받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리 사인을 받아 놓게 되면은 마지막에 치아보험 서류를 드리더라 하더라도 미리 사인 받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수료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치료 진행 단계입니다. 자, 진료실에서는 결정된 치료에 대해서는 진행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개수 제한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일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차트에 치료를 시작하는 치아의 진단, 방사선 촬영도 해주시면 되고 상해 제외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강 포토를 꼭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개수 제한으로 치료 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자, 환자분이 그 중간에 불편감 호소로 치료 진행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보장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다음 내원이 종결이라고 한다면 데스크에 전달을 해서 미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려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종결입니다. 이 종결은 상담자가 할 수도 있고요. 데스크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나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자, 진료실에서 다음 내원이 종결이라고 한다면은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구비 서류와 함께 재증명 서류 신청서에 수수료를 체크를 해서 서류를 드리면서 수납을 받으시면 됩니다. 환자분께서 서류를 드릴 때 환자분이 보상 청구를 우리 병원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자,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자, 대부분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청구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료로 하는 방법과 유료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료로 하는 방법에는요, 보험사 홈페이지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팩스, 우편, 보험 설계사, 보험사 방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서류를 누락할 수 있는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팩스로 많이 하시는데요. 자, 팩스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팩스 번호를 받아서 전송을 하시면 되는데, 구비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서류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상 청구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사를 방문을 해서 보상 청구를 하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로 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상 청구 대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큰 병원에 가면은 우리 보험 회사에서 직접 나와서 보상 청구를 도와주는 곳이 있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험사별로 1회당 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 보험사별로 보상 청구를 해드리고요. 자, 우리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병원 근처에 이렇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상 청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앱을 통해서 이제 청구를 하시게 된다면은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가 종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해피콜 하시죠. 자, 그때 보상은 잘 받으셨는지, 보험사에서 보완 서류 요청은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요. 자, 우리 병원의 사보험 시스템의 마무리가 잘 이행이 되었는지 피드백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보험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치과치료 확인서 작성하는 거일 겁니다. 치과의사협회에서 마련한 표준 치과치료 확인서가 있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만 사용할 뿐이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각 보험사의 치과치료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치료 확인서의 통일화를 바라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인데요.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각 회사의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험사 양식을 받아오세요 라고 하면 아마 잘 안 가져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는 또 빨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사보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일 걸 수도 있습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회사별로 치과치료 확인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은 치료 전에 하나, 치료 후에 하나, 어쨌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운받아 놓은 그 자료에서 서류 작성을 해서 치료 종결 시에 드린다라고 하면은 환자와 병원이 서로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보험 시스템을 접점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액션 플랜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사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만약 가지셨다면은 반드시 원장님과 직원 모두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보험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보험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정말 많은데요. 이 모든 접점별로 하는 일을 혼자서 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지쳐서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다 같이 쉽고 효과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병원 사보험 시스템이 있다면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치과에서 개인 사보험까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미 다른 분야의 병원에서는 예전부터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보험 때문에 데스크 업무가 너무 많아졌어요 라고 한다면은 우리 병원의 사보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보험에 대한 업무가 너무 데스크로만 몰려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사보험 때문에 환자분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하는 경우에는 우리 병원의 컴플레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리스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자, 사보험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치과 사보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환자, 병원 그리고 내가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보험 상담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병명 교체, 허위 진단 및 과잉 진료, 진료 차트 조작 등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사보험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를 K3을 K02로 안 해도 될 뼈 이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환자분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라는 내 마음속에 흑과 백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때 치료 진단과 상담 시 나의 기준이 없다면 올바른 사보험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제 이름 이희나 앞에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자, 바로 사보험의 내비게이터라는 수식어입니다. 자, 저는 오랜 시간 사보험을 활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흔들렸겠습니까? 자, 그 유혹 사이에서 저의 마이웨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저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거에는 저만의 사보험에 대한 마인드, 태도,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제 자신에게 한 4가지의 약속입니다. 자, 현재 가입 중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요. 자, 두 번째, 보험사,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예전에 보험 일을 해봤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지금 가입 중인 보험이 얼마나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 잘 돼 있는 보험에 있어서는 칭찬은 굉장히 잘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치아보험 가입 및 해지 권유는 드리지 않고요. 보험의 종류 및 추천도 드리지가 않습니다. 간혹 사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장님, 그럼 제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계속 유지할까요? 말까요? 자,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그 외에 지금 치료해야 되는 부분,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상담이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상담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추천을 드리지가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립적인 입장을 잘 유지를 하셔야지만이 내가 지키고자 한 약속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 과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겠죠. 자, 치과와 환자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사보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줄 아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한 번에 강의로 사보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보험을 생각하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과와 환자 서로 윈윈하는 사보험 시스템으로 선생님들이 병원에 맞는 방법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사보험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소와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